제 이름은 이응재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미국 화학 기업에서 이제 전략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한 20년 정도 홍콩, 북경, 상하이에 이제 살다가 2016년도에 귀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쁜 아들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완전 회사의 경우는 이제 개인의 의견은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의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제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 회사의 어떤 생활이랑은 전혀 이제 관계 없이 그냥 개인의 생활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제 회사 동료분들한테도 제 이제 유튜브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냥 유튜버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보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정치 성향도 저랑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같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43살이고요. 올해 일단 결혼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원래.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살게 되었고, 지금 와이프랑 같이 살게 되었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일단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분은, 그러니까 사실 되게 묘했어요. 강한 이제 책임감이 드는 한편, 또 굉장히 이제 커다란 축복이 이제 응애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축복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고, 이제 저희 부주가 태어남으로써 이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어떤 인생이 될까? 제가 그리고 이 부주한테 영향을 계속 이제 부모로서 많이 미치게 될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부주한테 영향을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 빈서판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고요. 왜 이제 애는 빈서판이라는 그런 뭐 로크의 이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육이나 환경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좀 요즘 드는 생각은 이 애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천성을 제가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는 좀 그러니까 환경적인 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일단 이 아이가 행복하게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게 하는 게 이제 나의 목표로 삼자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계속 이런 생각들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즐겁게 노는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이제 기쁜 마음은 들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보면서 이제 정말로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예전에는 혼자 서 있을 때는 아무래도 혼자라는 물론 제가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뭐 혼자라는 거 되게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이 가족 하나가 개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원래 제가 책을 별로 안 보던 사람이었어요. 2007년 정도에 이제 회사 동료분들이 이제 이상하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굉장히 좀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나도 한번 좀 책을 좀 봐보자. 이래서 책을 보기 시작한 건데, 그때는 이제 목표가 최대한 많이 보자. 뭐 딱히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100권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100권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는데, 뭐 좀 많이 보면 한 120권까지 본 적이 있고요, 연간. 그리고 예전에 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을 때는 한 5, 60권으로 줄어드는 게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애 보고 뭐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예전만큼 많이 못 보고 올해도 한 60권 정도 남짓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솔직히 뭐 좀 허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좀 허세적인 것도 좀 있고요. 책을 저는 고를 때 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책을 보다가 이제 그 책에 이제 인용된 어떤 문구가 마음에 들었거나 이러면 그 책을 찾아봐가지고 그 책이 정말 마음에 들면 한번 읽어보고 싶으니까 일단 사놔요, 일단. 아니면 뭐 어디 그 책에 관련된 무슨 그 기사가 났다. 뭐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이 책 괜찮겠네 이러면 또 사놔요. 그다음 또 제가 독서 클럽을 하나 지금 저희 그 MBA 동문들끼리 같이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달 각자 돌아가면서 책을 지정을 하는데 그 책 사다가 이제 사놓고 이제 집안을 일단 재워놔요.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뭐 책을 하나 다 보면 그 다음날 뭐로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전날 이제 돌아다니면서 봐요. 이 책 읽고 싶네 오늘. 그러면 그 책을 빠다가 좀 읽는 거고 뭐 또 SNS 이런 데서 이제 뭐 자유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자유주의가 아니라 뭐 그 다른 뭐 철학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소개가 된 걸 보면은 저도 좀 흥미가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어떤 선택은 뭐 딱히 소스를 한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책에 관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 기억을 해놨다가 아니면 메모를 해놨다가 서점 가거나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구입한 그런 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몇 권 안 본 책 중에 이제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뭔가 사회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는 그런 자기 심리적인 거를 되게 잘 그려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그 질투, 어떤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욕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뭐 이런 묘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가장 만연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그걸 처절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그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그 좌파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거랑 좀 공허한 그런 공론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모든 걸 이제 정당화하려고 자기가 이유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이 이제 상상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그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다는 싶은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 책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요즘 읽기는 아마 읽으면서 좀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이제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 취미로 한번 내가 한두 개 좀 찍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싶은 생각으로 일단 생각나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마침 그때. 그래서 뭔가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아무런 장비도 없는데 그냥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 찍어보고 괜찮으면 올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다 싶었기 때문에 어떤 뭐 커다란 목표라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취미로서 원래 글로 쓰던 걸 말로 한번 해보자. 요즘은 이제 그런 그 글은 사람들 잘 안 보니까 비디오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게 좀 더 전달이 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을 했던 거고, 그다음 또 노예의 길.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도 예전에 제가 읽고 이제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원래 이제 그거는 짧은데 그거를 짧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챕터 하나하나를 좀 내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해봤습니다. 채널 이름을 제가 이제 아이네상스라고 원래 지었었는데 이제 아이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I am a boy 할 때 I, 그다음 뭐 individual 다 이제 I로 시작하니까 이제 I로 붙이고. 그다음 네상스를 붙인 거는 원래 이제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부활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제 접두사 RE, 반복의 접두사 RE가 붙어서 르 플러스 네상스가 돼서 이제 부활이라는 의미로 르네상스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이 원래 아이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가 개인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부활은 맞지 않다. 그럼 네상스만 붙이다. 네상스를 의미를 찾아보니까 탄생이더라고요. 개인의 탄생 해서 이제 아이 네상스 이게 붙이는 게 좋겠다. 이거 한번 나름 이제 개인주의적인 거를 좀 전달해 보자. 그러니까 주제를 뭐 그런 쪽으로 좀 그 테마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 네상스. 조회수 기준으로는 제일 이제 많이 나온 게 하이에크 노예의 길 1편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500뷰 정도. 보통 제가 한 3,400뷰 나오는데 그거 한 10배 정도 가까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노예의 길 이제 하이에크의 명전대 한국에 저도 원래 처음에 그 책을 알게 된 거는 그 정규제 TV를 보면서 사실 그 책을 알게 됐고요. 그때 뭐 김희석 박사님이 이제 하이에크 전공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번역하셔가지고 한국에 소개가 됐는데 그 책을 알게 되고 요즘에 다시 이제 그 책에 대한 뭐 재출간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책에 대한 좀 약간 그 붐이 좀 불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근데 하이에크 노예의 길을 소개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 유튜브 안에. 그래서 아마 제게 이제 검색이 많이 되었고 또 다른 하이에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네 이러고 좀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서 그게 좀 부각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노출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제가 이 책을 완전히 소화해서 잘 마련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분 보면은 제가 이 책을 뭐 그대로 읽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최대한 충실하게 본문의 내용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저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사실. 하나 스크립트 쓴 데는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뭐 4-5시간. 그다음 또 찍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제가 암기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제 이 스크립트를 많이 써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래 걸리고 편집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봐주시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편이 좀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기억나는 거로는 하나 이제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현직 판사, 부장 판사이신 것 같은데 문유석 판사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뭐 손석희 사장이 뭐 추천사 쓰고 이랬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전혀 이제 개인주의를 제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랑 완전히 다른 개인주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기가 많아지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주의자보다는 오히려 전체주의 뭐 이런 거에 가까운데 개인주의라는 그 중요한 개념을 이 사람이 이제 뺏어가려고 한다. 이 사람 먼저 선점하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좀 저격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고 칭찬도 하면서 뒤에 이 포인트가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교묘하게 좀 감추려고 이제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조심스럽게 좀 찍었던 그 촬영이었는데 그거는 의외로 그렇게 많은 뷰는 안 나왔어요. 한 1000뷰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좀 나름 제가 좀 그 공들여서 찍었던 그 영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개인의 이제 개념을 설파하면서 유튜브 보면은 그 개인주의자 선언에 대한 그 리뷰가 되게 많아요. 다 이제 찬양 일색입니다. 이게 개인주의가 아닌데 제가 보면 이제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PC 같은 거를 이제 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런 거를 이제 서구에서는 사실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좀 급진주의자들이나 이제 좋아하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많이 생각들이 좀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일단 정치적으로 이제 워낙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부딪히고 뭐 모순을 만들어내느니 차라리 그냥 의견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일종의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터링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랑 의견이 다른 의견은 사실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뭐 우파도 마찬가지고 좌파도 마찬가지 같은데 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필터링이 이루어져가지고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또 그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그 뭔가 타임라인 같은데 푸시해주는 것도 내가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것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좀 극단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편향성이 되게 짙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디어에서 그 좌파들이 필터링한 어떤 좌파적인 세계관과 좌파적인 역사관과 이런 것만 이제 계속 노출이 되고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다. 이게 생각을 별로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자기가 계속 듣던 게 이제 진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거, 거기에 의문을 잘 던지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충분한 어떤 논거나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쇼 비슷하게 그걸 꾸며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공부나 학문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를 쇼로 탈바꿈하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바꿔가는 그러니까 대중들도 그냥 쇼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보면 자기가 이제 박수 쳐주고 뭐 영상 화려하고 이런 것만 이제 보면서 그냥 뭔가 좌파적인 어떤 생각을 사고만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보면 인물들도 역사 인물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가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보면 요즘 아이돌처럼 됐어요. 뭐 연예계 아이돌처럼 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이제 착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 가니까 역사나 시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뭐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체제하에서 그 체제를 컨트롤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이 딱 잡혀서 어떤 독립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대중들도 이거도 보고 저거도 보고 약간 고루고루 보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솔직히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이게 막 되게 지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이 사람 뭐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요. 거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일단 무슨 얘기를 하든 잘 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신공격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자기가 뭐 일부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알던 게 이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데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사람 바뀌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극단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 절대로 바로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부터 천천히 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도 좌파들도 좌파 쪽으로 갔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 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제 그 보편 타당하거나 뭐 일상화된 게 바뀌어가면서 일로 이제 점점 간 거죠. 왜 예를 들어서 허경영이라는 사람 옛날에 공약 봤을 때 저희가 다 웃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웃음거리였던 건데 이제 점점 이게 뭔가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거에 익숙해지고 저거에 익숙해지고 점점 하니까 이것도 이제 별로 웃기지 않은 거고 지금 그 현재 정치인들의 공약이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우습게 보던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얘기 가 있는데 이게 더 벌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잠깐 멈춰 서가지고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어쨌든 그게 뭐 사실에 부각한 거든 부각하지 않든 어떤 참을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뭐 이건 아니다, 이건 너는 무식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 사람들이 전혀 듣지는 않죠. 사실 자기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유라는 일단 그러니까 인생을 사실 혼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편 저 개인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 중요한 어떤 그 자유가 그 자라날 수 있는 중요한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뭐랄까 어떤 다수결이라는 거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수결이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수결을 포장해서 개인들의 선택을 계속 이제 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자각을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 이거는 다수결로 정했고 투표로 정한 거니까 맞는 거야. 그 이전에 이 이슈를 다수결로 정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을 먼저 좀 한번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하게 되어 있는 게 디폴트고 개인은 그거를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정부는 계속 커지고 개인의 자유는 침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들도 뭐 사실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자유대한 이제 초대 대통령을 하면서 뭐 그런 쪽을 좀 감안해서 헌법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고 미국의 자유 정신조차도 이제 개인의 인생에 정부가 이제 함부로 이제 그 헌법에도 미국 헌법에도 보면 나와 있겠지만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개인의 선택을 함부로 치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자기가 선택해야 될 거를 그리고 타인에게 선택을 위임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를 내가 선택해야 될 거를 이 사람한테 넘겼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종속될 수 있다는 뭐 이런 좀 자각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기 좀 사실 거창하고 좀 그러려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런 쪽으로 좀 약간 겸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하여튼 좀 로우 프로파일로 좀 낮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조리를 해결해 주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자기의 합리를 얘기하고 자기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저희가 예전에 폴 존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말씀하신 건데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큰 해독제는 개인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공적 생활보다는 사적 생활을 그리고 그 사회 단위보다는 가족 단위를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원칙보다는 자발적인 원리들을 이제 잘 수용하는 그런 국가가 좀 더 좋은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일단 개인의 각성을 먼저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어떤 집단이라는 그런 미몽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